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의 이제 투자자들이 모두 갖고 있는 그 리픽싱 조항, 그 다음에 이 다운라운드가 그래서 왜 리픽싱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 훨씬 미국보다 일어나기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 도대체 실리콘밸리는 그럼 투자자들이 아무 권리도 없이 그냥 회사에다가 돈만 주고 자기 지분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거냐라고 의아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밸리도 리픽싱 조항 같은 게 있는데 왜 그게 한국처럼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도 투자자들이 한국의 리픽싱 조항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그게 어떤 권리들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 아예 그러니까 한국의 리픽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엔타이 다일루션 방법인 거거든요. 지분 희석을 방지하는 조항인데 이제 아예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구글 해보시든지 이렇게 뭐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걔네가 리서치 잘 해줄 겁니다. 이 weighted average 방식은 새로 투자를 할 때 이제 나의 주당 단가가 낮게 투자를 될 때는 그러면은 요런 공식으로 너의 주당 단가를 일부 조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narrow와 broad는 그때 그의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 수가 관여가 되거든요. 그 계산하는데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은 제가 여기 그걸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찾아보시면 여러분 잘 나와요. 어쨌든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해서 일부 내 투자 단가보다 더 낮아질 때 내 지분이 그대로 희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보존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ull ratchet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국의 리픽싱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full ratchet은 한국처럼 그냥 내가 10불에 투자했는데 요번 라운드가 5불이다 그러면 내 주당 단가가 그냥 5불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리픽싱은 미국의 full ratchet 방식의 엔타이 다일루션 조건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 그거를 모든 투자자가 항상 언제 투자하든 금액을 얼마 투자하든 다 갖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투자자 지분 방지 조항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 근데 그러면은 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왜 다 full ratchet을 다 원할 텐데 이거 왜 실리콘밸리에서는 똑같은 다운라운드 할 때 리픽싱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가상 스타트업 A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드 때 30억 밸류, 시리즈 A에 150억 밸류, 시리즈 B에 500억 밸류의 펀딩을 받았다가 요때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거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시리즈 C가 금액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 주당 단가 7만 원 500억 기업 가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요번 주당 단가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픽싱을 포기를 시켜야 되는데 포기를 하기 어렵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펀딩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미국에서 full ratchet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리픽싱과 동일한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보면 이 투자자의 권리 보호 조항, 그러니까 지분 희석 방지 조항도 시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실제로 한국 같은 리픽싱 조항을 넣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블기에 막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요. 이게 뭐 내실에 따른 거든 그냥 경기가 좋아지는 거든 간에 기업 가치가 막 높아질 때는 어떻게 되죠?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투자하려는 자금이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들보다 더 많아질 때 기업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금이 들어가려면 어쨌든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갑이 되죠? 스타트업이 갑이 돼요. 스타트업의 발언권이 훨씬 세지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투자자의 지분 희석 방지 조항도 투자자가 요즘 경기가 이렇게 좋고 투자 경쟁이 너무 심해서 내가 꼭 저기다가 투자하고 싶은데 저기다가 내가 full ratchet으로 엔타이 다일루션을 넣자라고 하면은 회사가 안녕히 가세요 할 거라는 거죠. 내가 투자를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소프트한 조건을 회사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엔타이 다일루션을 빼든지 아니면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이 보통 제일 보편적인데,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하든지 뭔가 조금 더 풀 레쳇, 한국의 리픽싱 같은 조항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해서 나도 일부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조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와 그 스타트업에 어떤 권리를 주고 어떤 권리를 안 줄 것이냐에 대한 게 이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요번 2021년까지 있었던 대략 한 10년간에 이렇게 계속 상승장에서는 점점 더 투자자의 권리 조항이 약해지는 쪽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버블 때 투자한 데들이 풀 레쳇으로 뭘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운라운드가 돼도 상대적으로 이때 그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이 한국처럼 모두가 다 리픽싱, 풀 레쳇 방식의 지분 희석 방지 조항을 가진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다운라운드를 할 때 포기해야 될 권리가 좀 작은 거죠. 용이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4년 12월이 불경기거든요. 미국도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진짜 제 소셜미디어에 있는 어떤 미국 변호사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내가 진짜 다시 이 동네에서 풀 레쳇 방식의 엔타이 다일루션 계약서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거를 농담 삼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최근에 VC 업계에 들어온 사람은 풀 레쳇이라는 게 그냥 뭐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스타트업이 갑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호경기 때는 대부분 투자자가 더 급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경기가 왔을 때 스타트업이 좀 대체할 때 좀 몸이 가벼운 거죠, 한국보다. 반대로 한국은 언제 투자했든 호경기든 불경기든 항상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학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운라운드가 됐을 때 항상 이 앞에 어떤 그 투자자들이 가진 그 리픽싱 권리를 포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한 실리콘밸리 시스템이 왜 똑같은 문제가 없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가 해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